시간이 없으므로 도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리게 된 사상적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조선 후기라는 시대에 그 양란 이후에 특히나 이제 사회 재정 및 유동적인 사회 제도라는 어떤 일종의 조선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발전 모색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조선 이전의 중국과는 다른 일종의 조선 성리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 후기 학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생각들이 사상에 많이 반영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선 후기 사회를 주도했던 경화사족이라는 어떤 경험적인 세계관을 가진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어떤 많은 집권층 권력을 갖고 있던 노론 내지는 노론 중에서도 특히 낙론계의 인사들은 어떤 인간과 사물을 일종의 어떤 도덕적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평적 체계로, 특히 경험적으로 그것을 인간과 같은 입장을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후기에 실학자들의 어떤 생각에 이어져서 담원 홍대홍이나 뭐 연암 박지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낙론계의 어떤 인물들, 낙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화사족들이 정선의 어떤 후원자적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방 관동 팔경이라든가 금강산과 같은 어떤 지방에 기행 사경을 하면서 그들과 충분한 사상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기에 이제 조선 후기에 서학에 따른 어떤 자연 지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서학에 따른 이런 충격이 동양 사회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동양 사회에서 이것을 어떤 조선 성령이 발전했듯이 자발적으로 얘를 어떻게 봐야 될까를 치열하게 모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등장한 게 이제 상수학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상수학은 일종의 크게 보면은 우주의 생성 소멸을 일종의 수나 어떤 형과 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가 생성이 된다 한다면 태초에 태극이 있고, 그 다음 두 가지로 갈려지는 양이,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 8개, 64개 뭐 이런 식으로 정선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정선이 관심이 많게 된 것이 그가 이제 처음에 선비로서의 관심을 갖게 된 천문학의 겸교수를 맡으면서 일종의 서학적인 지식, 자연과학 지식과 그 다음에 이런 주역 같은 상수학적인 우주론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후 80세까지 그 책에 손을 놓지 않을 정도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보시면 이거 다시 별개의 천원 지방에서 별개의 어떤 우주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에 서양의 이런 지도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 땅이 네모나지 않고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게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김성문과 같은 상수학자들은 낙론 계열의 상수학자들인데요. 이렇게 주역의 어떤 태극의 어떤 커다란 9개의 천을 나누고 거기에 지구가 자전하는 일종의 그런 원리로 얘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술적으로 응용된 사례가 낙론계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엽 형제의 어떤 삼촌이 되는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하암동 정사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상수학적인 어떤 인문석에다가 이런 원리들을 새겨놓고 건축의 배치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들과 교류를 할 때 정선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서양의 이제 타코 브라헤라는 여기에 있던 원리들이 이렇게 김성문과 상당히 비슷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동양적인 어떤 생각의 원리를 독자적으로 생각했다는 것,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관찰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의 진경산수의 사회적 배경은요, 당대 조선 후기에 이제 남종문인화의 어떤 그런 회화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정선의 회화적인 자질을 보자면 충분히 이런 동양적인 방작의 이런 예찬이라든가 동피창의 이런 방작의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경화사족의 패턴들을 두면서 경화사족이 영경으로 갔을 때 가져왔던 중국적인 많은 고서화들과 책들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 때 이제 명대의 기행산, 당시 말청초 정도에 이제 당시 이제 중국 학자들도 되게 절경들을 찾아서 이제 기행산수 문화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판화집으로 만든 것을 정선이 이제 후원자들 토대로 이런 것들 습득을 하고 이런 구도라든가 어떤 배치 같은 것들을 연구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선이 그런 것들을 습득한 후에 이제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린데 만족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 박영폭도를 보면요.
이렇게 사실적인 어떤 디테일이 살아있는 반면에 정서는 크게 뭔가 그 음과 양과 같은 주역적인 원리로 얘네들을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중에 어떤 자연 만물들을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구조 체계로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여기에 이제 관람자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 지표들로 뭔가 절경을 가리키는 인물들을 삽입을 함으로써 이 안에 어떤 우주적인 구조의 원리를 와서 느껴보세요 하는 그런 원리로 그렸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김홍도와 비교해보면 정서는 특히 이제 물과 어떤 산세 두 가지 어떤 대비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어떤 원리들을 크게 이제 물상을 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반면에 김홍도는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것들 그런 것을 봐서 정선에게는 일종의 주관적인 자신의 어떤 사상 체계가 있었고 그것을 질서로 잡아내려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선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여기에 사람 관람자들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항상 이렇게 조망하는 행위들을 이제 같이 암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점들이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대비해서 시점이 다양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공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선의 이제 시점을 보시면 제가 주제가 구도와 시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시점을 보시면 다시점을 적용시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동양화의 원금 체계가 막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망 행위를 암시하는 일종의 이런 누와 어떤 건축물, 그다음에 사다리, 배, 그다음에 일종의 그 산 등성이 같은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그 선정을 하고 이 안에서 봤을 때 이 절벽들의 이런 그 음영 표현들을 보시면 상당히 얘가 다른 다방면의 각도에서 조합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쪽으로 본 것과 그다음에 이쪽으로 본 것이 지금 조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합 실습들이 한 것을 종합적인 일종의 자신의 어떤 기억 내지는 실제로 이제 그런 장소를 그렸지만 그 질서 체계로 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의 이제 진경산수와 백점에 묘사된 조망 시점과 조망 행동을 보시면요.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조경학과 조경 그 학회 연구자님들이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다양한 조망 행위가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많은 종합점들이 있는데 이 100점 중에 나타난 조망 행위와 조망점이 총 689개로 이걸 이제 평균을 나누면 한 작품당 조망점들 한 7점 정도의 다시점들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요. 이런 우선 금강전도를 보시겠는데요. 금강전도는 정선이 이제 완숙기에 들었을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크게 구도를 보시면 원형의 구도에 그다음에 토산과 암산의 대비가 되게 아까 뭔가 음양의 대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되게 초월적인 분위기가 엿도는 이런 으스름한 기운을 여기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형태가 실제적인 어떤 형태를 보시면 정선이 그걸 금강전도를 지도적으로 이렇게 봐서 명승지들을 표시한 어떤 그 초창기의 그런 작품이 있는데 여기와의 배치와는 약간 달라지고 조금 더 도식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도식화되는 것을 살펴보시면 그 이전에 금강사찰 대전도라고 금강사는 불교 성지이기 때문에 모든 봉우리들이 불교 이름이 되게 많이 겹쳐 있는데 사람들이 이 명승지를 이용해서 이런 지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말기에 목판본을 발간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판본을 보시면 이런 원형 구도 안에서 주요 부분만 이렇게 표시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지도들은 대부분 우리의 풍수지리의 이런 명당의 원리에서 원형 구도에 둘러싸인 이 산세를 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식 표현이 금강전도에 좀 드러나 있을 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선의 의금부를 보면 아까 초월적인 어스러운 분위기가 주요적인 어떤 집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뒷변을 이렇게 되게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지도식 그런 표현들이 이런 원형 구도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태극 모양 선으로 된 것인데요.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오주석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이제 거기에 더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김성문의 어떤 우주의 어떤 순환 구조들을 태극의 이런 선들로 이걸 우주를 본 것을 이제 상수학적인 원리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 동시대의 두 인물은 알고 있었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선이 이런 어떤 상수학적인 원리로 도판을 그렸던 것을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했었던 것을 보입니다. 다만 기록이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강전도의 어떤 태극의 원형, 그 다음에 이런 사계를 어떤 우주의 순환 방위에 따라서 배치하는 이런
배치의 순서가 이렇게 S자로 꺾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교적인 어떤 성령 원리에 있어서 어떤 무의고곡도라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요. 전선의 정친적, 너무 못 그려가지고 저친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에 이제 S자를 순환구조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선의 조망 시점을 보시면 제가 아까 산등성이나 산봉우리 같은 경우에 조망 시점을 인간이 있는 부분, 조망 시점으로 암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조망 시점이 어느 경로로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는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로 시선을 유도하는가 하고 제가 경우의 수를 따져본 건데요. 총 7만여 개가 넘는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장안사에 들어간 입구에서 비루봉까지 가는 이런 시선의 경로들이 이 원형구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구시명으로 되다가 발산항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구시명의 공간은 서양의 기독교적인 공간이라고 해서요. 이 공간으로 집중되고 신의 현현을 보는 곳. 근데 발산항은 보통 세속적인 공간이라서 평등적인 그런 공간을 보는데 정선 그림에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원형적인 성격이 다 보이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의 어떤 만다라 구조 내지는 상수학의 이런 64개의 이런 구도, 원과 방의 이런 두 가지가 조화가 돼서 하나의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왕제습도를 보시면 인왕제습도는 정선 말년에 어떤 서울에 이제 정선이 이제 살던 뒤에 동네 인왕산을 자주 가던 인왕산을 관찰하고 여러분 비온 뒤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이 그런데 여기 목색과 그다음에 여기 드러나는 이런 암봉우리의 어떤 대비를 통해서 이 산세를 실제 어떤 전경과 보시면 산세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완만하게 보이는 것을 더 압축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근법도 이쪽이 원래 전경에서는 크지만 이쪽이 마치 쏟아질 듯이 나와서 여원근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근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저도 아까 어떤 태극의 이런 원리의 산세를 맞춰서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수학에서는 음양소식도라 그래서 일종의 순환 원리들을 이제 어떤 8개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S자가 이렇게 꺾어진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지금 근대 이후에 관찰한 어떤 태양 기력 항도 곡선을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선의 어떤 과학적인 관찰력, 그 다음에 이제 상상적인 질서, 체계, 공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로울러라는 이제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어떤 태극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뭔가 전체가 있고 이렇게 부분과 부분이 계속 갈라지면서 이게 유기체적으로 순환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 정선 그림에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조경진 연구자가 말하는 견일주의하고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정선 작품을 통해 한국의 디자인 특성은 아까 자연 만물 유기체적 순환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물상의 성취를 우주 원리로 파악한 내적 시점, 자연스러운 음양 상착에 따른 조화미, 정중동 동중정의 교대 원리에 따른 회화적 표현, 구심과 발산 수용하는 전지적 시점 등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